예, 먼저 문재인 후보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것보다도 우선 우리 모두의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대신 질문한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의문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이번에 문재인 후보님 김종인 전 대표 탈당을 하셨는데 문 후보님께서는 안타깝다라고만 하셨습니다. 김종인 씨를 우리 당 대표로 모셔와서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만류하시거나 설득하시지는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간에서 여러분이 만류하는 노력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김동인 대표님 이제 모셔올 때는 뭐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경제 민주화만큼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모셨습니다. 지금도 뭐 그 생각에는 변함없고 뭐 그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안타깝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김종인 대표님의 방식이 정당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당의 방식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나를 따라라 라는 방식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것을 극복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지도자들이 겪어야 될 고통 아닐까요? 사실 저는 바로 그 대목에서 문 후보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후보님이 정치에 입문하신 뒤에 지금 현재 이 당 대표까지 지내시면서 이 과정에 보면 손학규, 김한길,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을 떠나왔습니다. 그 모든 책임이 다 문 후보님께 있다라고만 돌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 대표와 당의 실적인 리더로서 문 후보님께서 이 과정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뭐 당내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제가 뭐 그 비판을 겸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당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혁신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을 떠나신 것이죠. 그러나 그에 불구하고 우리 당은 혁신을 해냈고 지난번 총선 승리를 거쳐서 지금 우리 당이 정말 이제는 정권 교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정당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분명히 문 후보님의 그러한 어떤 공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또한 그 야권 통합을 위해서 또 지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하시겠다고 소연전까지 또 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지난번 정당대회 때의 박지원 대표하고의 경쟁이라거나 지난 대선 뒤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문 후보님의 통합적 리더십이나 이번에 김종인 대표님을 모시고 와서 총선을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이끌었던 분을 모셔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대연 정하자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또 야박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또 그건 좀 저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당내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셨는데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면 이 문제로 이 대한민국의 이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통합의 리더십으로 이끌겠습니까? 제가 이제 김종인 대표님 모신 것은 경제 민주화라는 가치를 위해서 함께했던 것이죠. 지금 이제 안희정 우리 후보님이 주장하시는 대연정 부분에는 의회 다수파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외에는 다른 가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소연정 주장하신다면 충분히 공감하겠는데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대연정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지금 그 부분은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만 전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 소신만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가와 국민을 통합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링컨이 없는 오늘날 미 합중국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만델레가 없는 현재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파의 지지 대표자로서 도전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국민을 통합하는 일 아닐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엊그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판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예,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요. 최성 후보님, 지방 분권에 대해서 아까 자치분권 시대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자치분권의 미래의 대한민국 구상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인구 100만의 대도시 시장이면서 동시에 또 제 고향은 광주다 보니까 광주와 호남권은 또 농촌 지역, 지방의 상황을 잘 압니다. 또 약 1200명에 해당되는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청와대에서 경험, 국회에서 경험, 자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나온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정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 같은 분들, 이재명 시장님 같은 분들, 박원순 시장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지방정부를 꾸렸다면 이런 국정농단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하루속히 야 3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3당 공동개혁정부를 꾸려서 대선 전에 합의를 하고 대선이 된 이후에는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대권 후보들끼리만 하지 말고 촛불광장에 나온 시민들과 함께 교육, 적폐청산, 민주주의,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도록 해주신 우리 안희정 후보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늘 우리 최성 후보님의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끝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의 그 애정어린 어떤 질문이라고 좀 네. 후보님 봐주십시오. 하여튼 이재명 후보님 화끈하고 시원합니다. 그리고 그건 저 굉장히 뛰어난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좀 더 큰 지도자가 되시려 한다면 좀 더 모든 국민을 좀 안아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또한 두 번째로는 선거를 통해서 의회의 정당에 의회가 구성되었다면 그 의회와 어떠한 형태든 간에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리고 현재의 이러한 여소야대 국회와 의회를 상대로 대통령이 된다면 그 의회와 좀 더 높은 수준의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닐까. 요점은 우리 이재명 후보님 좀 더 폼 넓고 따뜻한 지도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웃집과를 잘 지냅니다. 근데 이웃집에 숨어있는 도둑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가혹하죠. 도둑도 예를 들면 힘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소위 지배자, 기득권자들하고 잘 지내는 편입니다. 그러나 피해 입는 사람들, 그 수많은 서민들, 다수의 약자는 어떡합니까? 저는 이 사회의 부패한 기득권자들에게 대해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지만 그야말로 저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포용하고 협치해야 되고요. 당연히 대화합니다. 제가 청산하고자 하는 것은 같이 해서는 안 될 그야말로 이웃집의 이름으로 숨어있는 도둑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지도자는 그 도둑마저도 우리 국민입니다. 함께 안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이 그 대화하려는 따뜻한 진보의 길을 우리 모두가 가자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의 그 검증 토론 그리고 또 주도권 토론을 통해서 이 네 후보의 어떤 차이점 같은 것들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토론이라는 것이 또 그런 차별성을 드러내서 시청하시는 분들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물론 좀 부족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방송사들 토론 계속 이어지니까 그때 또 더 많은 모습들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 두 개의 공통 질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책 관련 질문이라서 답변 시간을 1분씩 드립니다.